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의 모 국제공항에서 11년 조금 넘게 근무한 경력의 소유자인 그레타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고 싶어 일을 관뒀는데요. 우리 남편이 제가 공항에서 일하던 시절 에피소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듣다 보니까 자기만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몇 가지만 일상공감 채널에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보고 싶네요. 이제 그레타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 분들은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소매치기범들에게 가장 좋은 표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최근에는 많이 알려졌죠.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치안 때문입니다. 한국인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해외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실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쉽게 믿고 방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여권을 뺏어가 악용하려는 범죄자들이 공항에 가끔 출몰하기 때문이죠. 항공 여권이 공항에서는 프리패스권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 익히 잘 알려져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여권 파워는 독일과 함께 3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조차 그 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한국 분들은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권 파워라는 말에 대해 모를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해외여행을 자주 가본 분들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도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하는 기분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는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란 해외여행의 목적을 알려주는 수단이죠. 그런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의 외국 공항에서 대부분의 나라 총 147개 지역과 국가에서 입국 허가 명령이나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해요. 물론 체류 날짜가 정해져 있긴 하나 해외여행을 할 때 거기에서 1년 이상 있을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죠. 거기다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았더라도 상호주의라는 명목으로 한국인들에게 대우를 해주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안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다수 공항 직원들의 인식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그 어떤 나쁜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분들은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어떤 모자란 공항 직원은 한국 여권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소수고 대부분의 공항 직원들은 한국인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경험과 센스가 있죠. 예전에 위조된 한국 여권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했던 직원도 있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항의해서 그 직원은 몇 개월 정직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권 파워가 강한 나라의 여권을 볼 때는 나름 다른 의미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인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는 것도 좋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죠. 저희도 그게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 저희 공항 직원들끼리도 어떤 국가든 평등하니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얘기해요. 그러나 미국을 괴롭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정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공격한 적이 있었죠. 2001년 세계무역센터의 민항기 2대가 부딪혀 무너진 사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약을 팔려고 하는 특정 국적의 사람들 최근에는 미국에 적극적으로 스파이를 보내는 강대국들도 주의할 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항 직원들이 가장 주목하고 걸러내려는 사람들은 중동의 특정 국적자들, 콜롬비아인, 러시아인, 중국인들이 대표적입니다. 한 번은 중국인이 한국인만 빨리 보내주고 자기는 왜 비자 발급료, 중개료 등등을 부담해야 하냐고 따진 일이 있었죠. 웬만하면 이런 불만이 안 나오는데 워낙 웃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인 관광객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한 번은 엄청 수상한 가방에 엄청 수상한 옷을 입고 공항 검색대를 나서려는 한국인 남자 여행객이 있었어요. 그분은 호피색 정장에 뭔가 엘비스 느낌이 나는 머리 스타일을 하고 오신 중년이셨죠.
새빨간 가방 안에는 화려한 한국말로 쓰여 있는 녹음 테이프와 미숫가루 봉투가 가득 있었습니다. 녹음 테이프는 트로트 노래가 담긴 테이프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미숫가루 때문에 청원 경찰하고 탐지견을 불렀고 아무 이상은 없었어요. 일단 정말로 약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어딘가에 숨겨서 들어오지 대놓고 가방 안에 넣어놓지는 않았겠죠. 거기다 물론 여권도 확실했기 때문에 제 옆자리 직원이었던 조 씨는 이 한국인 여행객을 10분 정도 검색하고 보내줬습니다. 10분도 사실 보통의 한국인 여행객이셨다면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특이하게 생기셔서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차례였던 평범한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꾀재재한 데다 키가 커서 조금 무서웠죠. 그런데 비자 발급이 허술하게 되어서 담 멈춰 세우고 다음 손님을 받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청원 경찰이 나서서 막았는데 이 중국인이 주먹을 휘두르며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말이야. 여기서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먼저 검색하는 거냐고. 하긴 중국인이기 때문에 옆에 일단 세워두고 다음 사람 검색해주는 일이 빈번하긴 해요. 이런 일을 또 겪었는지 이번에는 화가 단단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난동을 부렸으니 청원 경찰이 결국 제 앞에 공항경찰서로 끌려갔죠. 조 씨는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면서 그 다음부터는 중국인들한테 더욱 더 못되게 굴고 한국인한테는 더욱 잘해주더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은 1시간이 넘게 제자리에서 멈춰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여권 있는 사람만 따로 옆으로 나오게 해서 통과시켜준다던가. 뭐 이런 일은 대부분의 공항 직원들이 하는 일이지만 원래 뭐든 꼼꼼하게 보는 조 씨가 그렇게 변하니 조금 웃기더군요. 이렇게 중국인은 워낙 여권 파워가 약해서 이런 일을 당해도 공항 직원들과 청원 경찰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당해야만 하죠. 그리고 최근에야 알고 놀란 사실이 있어요. 한국이 분단국가에다 여전히 휴전국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건 한국이 뭔가 정말 특별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옛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독일이 원래는 분단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 있었단 말이죠. 서독은 미국하고 엄청 친한 나라였고 영국 다음가는 유럽의 최고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독 여권은 항상 의심을 받았죠. 혹시 동독 스파이 소련 스파이가 아닌가 하고 남자들은 거의 다 철저한 검색과 신원 조회를 받았어요. 워낙 예전에는 위조된 서독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스파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이란 미친 나라와 통일을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독과는 다른 케이스로 분류되잖아요. 한국인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이 한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감사하게 여겨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에피소드가 많지만 다음에 또 초대받아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일상공감 시청자 여러분들 여행하실 때 항상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레타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만큼 한국 여권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만큼 해외여행을 할 때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명예 외교관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